또다시 돌아온 구조조정의 시대. 우리 경제가 다시 위험에 처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국제금융위기에 이어 10여 년 만인데요. 이번 중국발 바이러스 사태는 경제를 일시에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 모두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상당한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적절히 대응할 경우 앞의 두 위기 수준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경제 붕괴에 이은 장기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진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기업들은 매출 절벽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줄도산의 위기에 빠져 있고 대량 실업이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구조조정의 아픔이 어느 정도일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사태에 모두가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개인에게도 시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심판대 앞에서 건강을 검증받고 있는 것처럼 각 개인이 경제 위기 과정에서 버텨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수익 감소로 고통을 받는 사람도 생겨날 것이고 일자리를 잃는 사람도 일어날 것입니다. 경제적 위기로 집을 팔거나 파산하는 불행한 일을 겪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신용 경색이 벌어지게 되면 앞으로 정부는 이에 막대한 돈을 시장에 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 위기 초반에는 금융 마비 현상을 적절히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을 푸는 이 양적 완화가 문제를 치료하는 해법은 아닙니다. 확장적인 통화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신용 경색을 풀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 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은 경제를 살리자면서 대대적인 재정 지출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상품권을 뿌리는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은 사실 경제를 살리는 효과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사실 각 분야의 경제 주체의 경쟁력이 살아나고 그러한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경제 회복은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정부의 보조금이 빚만 늘려 민간의 부담을 장기화시킬 우려가 큽니다. 그동안 기업들은 세금 증가,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주 52시간제 강제 등으로 활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체질이 허약해진 기업들은 이번 코로나 위기로 퇴출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퇴출 위기에 몰린 사업자는 구조조정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부는 부실 기업이 발생한 후에 뒤늦게 자금을 투입하기보다는 기업 경쟁력을 발목 잡고 있는 규제부터 신속하게 풀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기업이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이를 위한 제도의 유연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신속하게 폐기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친노조 정책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외환위기를 맞아 김대중 정권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규제를 풀어서 유연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지요. 그 덕분에 빠른 경제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권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과감하게 높이는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다시 활력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시점은 각 경제 주체들이 경쟁력을 회복하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다시 수익성을 확보하려면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한 부분을 털어내고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부실을 털지 못한
온정주의가 가져온 재앙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경제 중심 자유기업원